대만 총통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만 총통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차이나워치 함께할 배삼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대만 총통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대만 총통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오차범위내 초접전 양상으로 현지 매체들은 1%포인트 안팎으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도층인 2030 세대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이번 선거가 친미, 반중 대 친중 후보 간 대결이다. 이런 보도 접하시고 계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대망 선거 특성상 이른바 친미 반중은 후보들의 공통 분모이고 이 중국과 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 친중이냐 반중이냐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이 전투기와 함정을 보내고 강한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도 이 정작 유권자들은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는 동아시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국가의 중국 봉쇄,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라이 칭도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중국 반응은 강경합니다. 不干涉，美方公然对台湾地区选举说三道四，中方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我要强调的是，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逾越的红线。 네, 새해 중국에서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반부패 정풍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올해도 호랑이 사냥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차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는 호랑이, 하급 관리는 팔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른바 호랑이들 294명이 구속됐고 지난해에만 45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올해도 첫날에만 고위급 9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현지 언론에는 매일 한두 명씩 조사자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사로는 리쌍푸 전 국방부장과 로켓군 사령부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연료를 사야 할 돈으로 허거를 구입하고 창고에 불량품이 쌓여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호랑이 사냥을 강조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 주석은 권력과 자금이 모이는 곳에 위험을 정리하라며 부패 척결에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CCTV, 중국 중앙방송에서도 부패 사건 12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반영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뇌물을 받은 공안들도 충격을 줬지만 축구 사랑이 남다른 중국인들에게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매직은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우리 돈 6억 원을 주고 대표팀 감독직을 사고 돈을 받고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발탁한 데다 승부도 조작했다고 실토했습니다. 为了要取得成绩，找裁判做工作，收买对方球员、教练，有的是俱乐部找俱乐部的这种方式。 예, 배 기자, 현지 언론에서 화제가 된 것 좀 짚어볼게요. 미국에서 16년째 노숙자로 살던 중국 명문대 출신 유학생 그리고 손오공 연기자 구인 논란, 이 부분 좀 전해주시죠. 네, 중국 푸단대 소년반 출신 순웨이둥 씨의 사연입니다. 한 중국인 블로거가 미국 뉴욕거리에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허름한 노숙자를 보고 말을 건네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수제 소리를 듣던 순 씨는 물리학 전공자로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고 월가에서 10만 달러 연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2007년 이후 16년간 노숙자로 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순 씨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대학 동문이 돕고 있다는데요. 지인들이 귀국을 돕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허베이성 우주샨 관광지의 손오공 구인 광고 소식입니다.
이 손오공 분장을 하고 관람객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업무로 이 학력 조건은 없고 친화력에 적당한 연기력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데요. 이 월급은 6,000위안,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정도입니다. 이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 먹는 게 일이라 좋은 직업이다. 가만히 앉아 돈을 번다는 글 외에도 이 자신의 존엄성을 읽는 일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을 반영한 사례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정작 손오공 연기자는 어떤 생각일까요? 从小就喜欢扮演孙悟空，然后是俺老孙的偶像，也是我们中国的传统文化的英雄人物啊。我希望我能把这个《西游记》孙悟空的形象发扬光大，让更多的小朋友。 네, 마지막으로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에 올랐고 또 고속철도 기술 띄우기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은 중국이 지난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서 3천만 대를 넘었고 이 수출도 490만 대를 넘어서며 전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존 자동차 강국은 미국과 일본, 독일이었죠. 그런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대세가 되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자동차 산업 저성장 전망에도 중국은 12% 정도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각국의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 시장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의 고속철에 대한 자부심 남다른데요.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팔방으로 고속철도가 뻗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철도를 그야말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2008년 베이징과 텐진 간 고속열차 첫 운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고속철도의 총 연장은 45,000km에 달하고 내년까지 총 연장을 5만 km로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자체 기술로 개발된 시속 450km의 고속열차 CR450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밖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상업용 위성도 쏘아 올려졌는데요. 이 산둥시 하이양시 인근에서 121호 로켓이 발사돼 위성 3기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CCTV 등이 보도했습니다. 121호는 추력이 600톤급으로 유럽 우주국의 베가 3 로켓보다 140톤 정도 추력이 높습니다. 탑재 중량은 현재 6.5톤으로 향후 탑재 중량을 30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